85번의 종신보험 볼게요. 틀린 거. 1번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 종신보험. 아니에요. 사망 보장하는 거는 종신만 있는 게 아니죠. 질병 사망 재산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에도 종신보험 있잖아요. 뭐냐? 자동차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뭐 1억, 2억 이거 있어요. 자동차 사고 사망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돈 나가잖아요, 종신. 그러니까 종신 성격이지 사망 보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종신보험이라고 안 하잖아. 자동차 보험이라고 얘기하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종신보험이 아니고. 1번이 틀렸고 2번 유가족이 지향하게 될 정기적 맞고 3번 다양한 부가특약 맞아요. 종신보험에다가 뭐 암사망특약 암사망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추가로 주겠습니다. 아니면은 재해사망특약 교통사고로 아니면은 뭐 재해 교통사고 아니면 산업재해 뭐 일터에서 죽었어 그러면은 뭐 5천만 원을 또 보너스로 주고 이런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고 4번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자연특적인 공개 정기보험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정기보험이 뭐냐면은 종신보험을 다 좋지. 종신보험은 100% 보험이에요. 100%. 왜? 인간 진시황이야? 진시황도 불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니까 종신은 100%예요. 단 기간을 확정할 수 기간을 알 수 없다는 거지. 언제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은 종신보험 좋긴 해요. 단점이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종신보험은 비싸니까 사람들이 종신보험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다고 하니까 이때 나온 게 정기보험이에요. 정기보험은 뭐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종신보험이 누구한테 제일 필요할까? 어렸을 때 아기가 빵새부터 20살 될 때까지 이때가 종신보험에 필요한 최적의 기간이고 아기가 20살도 넘고 30세, 뭐 50세 성인이 됐어. 그러면은 굳이 아기가 30세, 50세 됐으면 아빠가 나이가 80세, 90세 됐어. 아기가 20살 전에 이때 1억을 받는 거는 의미가 큰데 아빠가 80세, 90세 돼서 1억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때 1억과 30세, 50세 됐을 때 1억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돈도 많은데 굳이 필요 없지. 따지고 보면은 아기가 어렸을 때만 아기가 어린데 아빠가 없어. 가장의 부재야. 그러면은 엄마가 엄청 고생을 하겠죠. 돈도 없고 남편도 없는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요 기간 아기가 20살 될 때까지만을 담보를 하는 게 정기보험이에요. 이게 바로 정기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반면에 뒤지면 나오는 거. 깨꼬닥 죽었을 때 나는 게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기보험의 장점 싸다요. 싸다. 반면에 종신보험은 비싸다요. 비싸다. 그러면 정기보험이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요? 쉽지만 20살 아기가 20살 때까지 안 죽잖아요. 안 죽고 내가 살았어. 생존했으면은 돈 다 날라가요. 이거 내가 월 종신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1억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월 5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월 50만 원씩. 근데 정기보험으로 아기가 20살 때까지 하면은 이거 10,000원으로 줄어들어요. 왜냐? 아기가 20살 될 때까지 아빠 나이가 그러면은 한 50대 될 때까지인데 죽을 확률이 얼마나 안 되잖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보험료가 싸. 대신에 10,000원씩 내면은 내가 10,000원씩가 20년 냈어. 20년. 그러면은 돈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날라가요. 안 죽으면.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좋게 가입했다가 결과론적으로 안 죽었다고 해서 나중에는 돈 날라갔네? 하고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돈 날라간 건 아니지. 그거는 보장을 받은 거지. 자동차
자동차 보험은 보장받고 돈 다 날아가잖아. 똑같아요.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잖아. 순수 보장이잖아요. 이게 소멸이잖아요. 소멸형. 이게 순수 보장형이잖아요. 이 정기보험이라는 게. 내가 낸 돈 다 날아가.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에 200만원 넣고 사고 안 났어. 다 날아가잖아요. 순수 보장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점이 생존했을 때는 돈이 다 날아가더라. 반면에 종신보험은 100% 지급받으니까 돈 날아가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정기보험은 좋고 종신보험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각기 용도가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거는 칼이 과도고 이거는 사시미 칼이에요. 사시미 칼. 이거는 회 뜨는 용도고 이거는 과일 깎는 용도인데 용도가 다른 거지. 뭐 과도가 낮다 사시미가 낮다 이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85번 사망보장하는 보험사고 종신보험 1번 얘기했고 4번 정기보험과 종신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보험기간이다. 맞아요. 보험기간을 두고 하는 게 정기가 종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86번 유니버셜 유니버셜은 또 뭘까요? 71쪽에 171쪽 유니버스 마블 유니버스 그거 맞아요. 다재다능하다. 그러니까 유니버스의 뜻은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유니버스 유니버셜 뭐라고 하냐면은 다양한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맥가이버 칼? 그러니까 맥가이버 칼로 뭐 손톱도 깎고 뭐 통조림도 따고 그리고 뭐 물건도 고치고 다 할 수 있다. 열쇠도 뚫을 수 있고 맥가이버 칼처럼 다재다능하다. 감자를 두고 많이 하거든요. 감자 웬 감자? 감자 쪄 먹어도 맛있고 카레에 넣어도 맛있고 채를 썰어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해서 감자튀김으로 햄버거랑 먹어도 맛있고 감자전을 부쳐도 맛있고 이거를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니버셜 기능이 다양하다. 그게 유니버설의 보험의 뜻이고 중도 인출 가능 맞아요. 뭐냐면은 이 종신보험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넣잖아요. 해약환급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러면은 중도 인출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나입도 없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여윳돈이 생겼어. 그러면 100만원 내던 거를 200만원 넣고 싶어. 안 돼. 그리고 내가 돈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해. 그러면 돈을 뺏고 싶어도 안 됐어. 근데 그 기능을 넣은 게 유니버셜이에요. 유니버셜 종신, 유니버셜 변액. 유니버셜 붙어 있으면은 중도 인출 기능이 붙어 있다. 1번 맞고 2번 일반 계정에서 아까 1교차 교육보험 그 일반 계정 하니까 딱 그 생각이 연상을 해야 돼요. 일반 계정 운용되는 상품은 기본보험에서 공시율 적용된 충분히 존직금 보험지급.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패스. 3번 추가 나입 가능. 맞아요. 추가 나입 1번 3번은 유니버셜의 정의예요. 맞고 4번 아까 보장성 있고 저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주받은 보험 저축성이 있고 보장성이 있는데 저축성에만 유니버셜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려요. 저축성만 가능한 거 아니고 보장성도 다 돼요. 그러니까 4번은 어디에만 저축성 보험에만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정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2번 결국에는 2번하고 4번에 엘클라시코인데 2번 4번 중에 2번을 잘 모르겠어. 그럼 4번을 가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가는 거예요. 유니버셜 보험에만은 아니고 유니버셜은 저축성도 아니고 가능하고 보장성도 다 된다. 그래서 4번이 땡. 그렇게까지만 알고 가면 돼요. 87 장애인 보험은 1번은 장애인 복지법 보험업법이 아니라 장애인을 정의하는 게 가장 상위 개념이 장애인 복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은 훨씬 큰 개념이고 그거는 장애인을 규정하는 법이지
보험업법이 왜 갑자기 장애인보험하고 거기 껴들어? 장애인복지법이 맞고 2번은 감액을 한다. 이거 차별이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액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10억이 가입이 돼. 근데 넌 장애인이니까 1억까지만 해.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지. 야, 남들은 다 10억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1억짜리만 가입시켜? 안 된다. 3번 청약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이게 요거가 요렇게 문제를 내네. 그러니까 4번은 넘어가고 4번 장애인 전용 불량식품법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입. 맞아요. 뭐냐면은 너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이라고 따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내가 무슨 장애인이야. 나 장애인 필요 없어. 나는 일반인 것도 가입할래. 그래, 그렇게 하세요. 뭐 본인이 원한다면 뭐. 그래서 일반도 가입 가능하게 열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3번 3년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3천만 원이요. 33이 맞아요. 33이 맞아요. 이거 숫자를 외울 건데, 여러분 양치 333 법칙이라고 아실 거예요. 333 법칙이라고 양치질을 장애인이 이 장애인 보험을 만든 분이 333 법칙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왜냐?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양치질을 제대로 잘 안 해서 치아에 시주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장애인 보험을 만드는데 333 법칙을 잊지 말자. 그래서 3천만 원 그리고 3년 이하를 만들었어.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장애인 보험은 333 법칙이다. 3천만 원 3년. 라임이 딱딱 맞잖아요. 333 법칙. 333 법칙이 뭐냐면은 하루에 3번, 밥 먹은 이후 3분 이내, 그리고 3분 이상 양치질을 해라. 이 333 법칙이거든요. 저는 살짝 아쉬워요. 왜? 양치질은 하루 4번 해야 돼요. 그리고 3분 이내는 오케이. 뭐 그래. 근데 3분 이상 또 아쉽긴 하지만 오케이. 근데 제일 틀린 건 이거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바르서 자기 전. 이게 중요한데.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저녁 먹고 나서 물만 마시잖아요. 저는 양치질 하고 자요. 가글하고 자요. 가글. 불소가 포함된 가글인 자기 전에 꼭 이거 해주세요. 왜냐? 자기 전 양치는 당연히 필수지만 하루 4번씩 해요. 자기 전에. 그리고 3분은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양치질하는 3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래도 좀 구석구석 해야 되니까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차라리 하루 양치질을 여러분 점심 먹고 양치질 하나요? 점심 먹고? 여러분 저녁이랑 자기 전에는 진짜 필수고, 저는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썼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양치질을 제가 치아보험 얘기하면서도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티실 쓰라고. 저는 치실을 하루 3번씩 하는 사람이에요. 오랄비 치실을 엄청 많이 써요. 구매도 엄청 많이 하고. 오랄비 치실. 저는 진짜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독종.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대한민국에. 하루에 3번을 치실 쓰니까. 그런데 제가 양치질 했던 거는 이 중학교 때 있잖아요. 이 중학교 때 저도 처음부터 양치질 열심히 안 했죠. 근데 막 중학교 때 이가 썩었다고 치과에 갔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 치료가 소리 윙윙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게 잇몸에 마취하고 치아를
치아를 여기 이렇게 뚫어갖고 여기 뭐 아말감 뭐 이렇게 씌우잖아요. 크라운 씌우잖아요. 썩어 있는 걸 빼고.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치과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양치질 했다니까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양치질 하는 사람 없었어요, 저 말고. 학교 다닐 때 점심 먹고 애들이 양치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남녀공학에 나왔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또 하더라. 여자애들 중에는 양치질 하는 애들이 있었어. 남자애들 중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양치질 해왔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치실까지 하니까 저는 뭐 치아 관련해서는 아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점심 때 양치질 했다니까. 여러분 점심 먹고 양치질 하겠지? 점심 먹고 양치질 안 하는 사람도 있나? 점심 먹고 양치질 안 해?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장애인은 3년에 3천만 원이다. 333. 양치질 좀 잘해요, 제발 양치질 좀 잘해요. 양치질 장치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양치질만 잘하면은 훨씬 건강할걸. 88번. 양치질 좀 해, 양치질 좀. 이거 5번 해도 돼요. 더 좋은 거는, 여러분 아침에 일찍 눈 뜨잖아요. 저 가그린부터 해요, 가그린부터. 사실상 거의 5번, 가그린 한번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양치하고, 자기 전에도 가글하고. 가글을 아침에 해야 되는 이유는,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보통 잠을 잘 때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은 세균에 많이 들어가요. 입안에 뭐 벌레, 날파리들 그래 먹어도 그래 잘 때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입안에 세균이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세균이 다 자기 몸 위로 올라오거든요. 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는 양치질 하거나 아니면 가글 이걸 해서 세균을 다 없앤 상태에서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글을 하는 거예요. 88. 장애인 전용보험 틀린 거. 1번. 전용보험은 위험률이 우대 적용이 아니라 사업 비율과 이자율이에요. 위험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암 통계예요, 암 통계. 위험률이 뭐예요? 10명 중에 몇 명이 걸리나? 암 걸리는 사람이 3명 걸린다. 그러면 이게 위험률이잖아요. 이거를 장애인 전용보험에 이게 우대 적용을 하려면은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장애인들을 가입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험은 보통 나라에서도 해주는 혜택이 많고,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사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잘 가입 안 하는데, 결국 모수가 없어. 모수가 없는데 무슨 통계예요. 그러니까 위험률의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우대 적용하는 거는 사업 비율과 이자율이에요. 사업비는 상관없지. 사업비는 이 보험을 계약받아서 필요한 인건비, 우리 회사 운영하는 직원, 월세, 이 사업비는 우대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장애인 전용보험이고, 1번이 틀려요. 위험률이 아니라 사업 비율, 이자율 이게 맞고, 2번 장애인 전용 저출성 마우드 판매 맞고, 3번 개인보험, 단체보험 맞고, 4번 국가용자 이것도 다 가입할 수 있다. 맞아요. 가입할 수 있어야지. 차별 안 하려면. 89 연금. 자, 연금보험 89번. 연금보험은 앞에서 손보 시간에 연금저축했잖아요. 그때 다 그거 똑같아요. 그 연금이 그 연금이나 여기 연금이나 같아요. 종신연금형 단 연금을 생보로 꼭 가입해야 되는 거는 30세 가입, 65세 연금 전화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보사 상품들은 종신지급형이 있어요. 종신지급형. 반면에 손보사들은 이 종신지급형을 팔 수가 없어요. 이 손보사들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것만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 연금을 수령할 때 내가 65세에서 75세까지 10년 수령을 할지 아니면 뭐 85세 20년 수령할지 이거 정해야 되거든요. 반면에 생명보험사들은 종신지급형이 돼요. 당신이 200살까지 살 수도 있다. 120살, 뭐 의료기술 발달, 뭐 150살, 200살까지 살려면 어떡하냐. 종신지급 가입해라. 이거를 가입 가능하게 해주는 게 생명보험사의 연금형이에요. 이게 종신연금형이에요. 1번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맞아요. 평생 지급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가능해요.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종신지급형이 일본에서는 없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팔아요. 일본에서는 왜냐? 일본에서는 이 평균 수명이 노인 문제 대두된 게 훨씬 빨랐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장수시대가 먼저 열려서 이거 잘못했다. 종신지급 잘못했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있는데 아직은 생보사들이 배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종신지급형이. 지금 제가 2025년 강의는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험사가 너무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뉴욕타임즈에서 2000년 딱 되면서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일면에 실렸었냐면은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이 2000년에 태어난 빵빵년생 아기는 200살을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있어요. 200살을 살 것이다. 지금은 100세가 산다고 하지만 200살까지도 그만큼 뭐냐면은 의료기술을 자신은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노화 방지. 여러분 노화방지 약만 있으면은 진짜 건강하게 20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단 시중에 판매는 못한다 뿐이에요. 왜냐? 사람이 200살까지 사면은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는 패러다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왜냐? 다른 사람들이 그 먹을 살려야 되는데 과연 이게 행복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그렇게 도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과연 그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그래서 1번이 연금 평생 가능하다. 2번 대부분의 연금은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형.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연금 개시 전후를 보는 거예요. 연금 이 상품은 30세 가입 65세 전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연금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65세 때 전환을 해서 이거는 연금을 수령을 하는 거예요. 늙어 뒤질 때까지. 그리고 이 기간 있잖아요. 30세부터 65세까지는 돈을 내요. 납입기간. 이거를 납입기간이라고 부르고 요 기간을 그리고 60세 5세부터 뒤질 때까지 이거를 수정기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연하게 딱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이거를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 이거를 이제 이 기간을 위험보장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험보장은 뭐냐? 이때는 연금을 개시 전인데 이때에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책임지비금 이렇게 지급하고 끝나지. 그거를 이제 위험보장기간이다 라고 하고 그 뒤에 이 수령기간을 연금 지급기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맞고 3번 확정연금형은 생존기간 적립금과 이자간 지급 방식. 이거는 옆에 보시면은 핵심 요약에 3번 상속연금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연금형은 뭐냐? 내가 낸 돈을 내가 수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늙어 죽으면 내 자식에게 줘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상속연금형이에요. 뭐냐면은 그만큼 부자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뭐 이 돈은 내가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받는 거는 뭐 이자 그리고 이자 정도만 주고 내가 여기서 이 적립했던 거에 이자만 나 연금 주고 자식한테 상속해줘. 상속연금형이에요. 상속연금형. 그리고 옆에 방법 볼까요? 이왕 본 게 종신연금형. 생존 시 평생 연금을 받는다. 종신연금형. 이제
가장 플레인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2번 확정연금형은 지급 기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기간이 확정된 게 확정연금형. 3번 상속연금형은 이 생존 때는 이자만 받고 내가 낸 이 돈, 납입을 한 이 돈은 자식이 갖게 되는 게 상속연금형. 4번 행사혼합연금형은 뭐 2개 이상 급부 병원이라고 하는데 뭐 혼합연금형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중요치도 않은 것 같고 4번 보기 4번 위험보장기간 위험보장기 납입기간 이때는 사망시 이 납기 중 사망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 개시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소멸된다. 이게 맞아요. 계약적 적립액은 뭐야? 내가 낸 돈 아니면은 사망보험금 죽었을 때 받는 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뭘까요? 이게 종신보험이 뭐냐면은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을 때 받는 게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이랑은 달라요. 보통은 손보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납기 중에 사망을 했어. 내가 민식군 암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자녀보험 가입했는데 암사망이 아니라 이게 민식군이 갑자기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책임준비금을 준다 그랬잖아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소멸한다. 그것처럼 종신보험을 연금저항권 가입을 했는데 연금상품 가입 중에 연금을 개시를 하기 전에 죽었을 때는 이때는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 이걸 준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은 뭐냐?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연금상품 가입하는데 사망보험금을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뭐냐?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1억 내가 연금을 가입을 하지만 내가 납기 중 죽으면은 나는 한 1억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 그래 돈 더 내. 돈만 더 내면은 1억 해줄게. 그게 사망보험금이에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죠. 그게 이제 89번 얘기고 90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